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찾아보니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PCOS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설명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오늘은 PCOS가 무엇인지, 그리고 PCOS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4가지와 PCOS로 의심해볼 수 있는 9가지 징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폴리시스틱 오버리안 신드롬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질환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약 5 내지 10%가량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고 난소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난소의 난포가 성장해서 자궁으로 난자를 배출하는 것을 배란이라고 하는데요. 가임기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양쪽의 난소에서 번갈아가며 배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난포에 있는 미성숙한 난자가 뭉쳐서 난소의 바깥쪽 벽 주변에 작은 낭종을 형성하여 난자가 제때 방출되지 않는 것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난포는 많은데 배란은 안 되니 월경을 아예 하지 않거나 몇 달씩 걸러거나 월경이 아닌 시기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나타납니다. 여성 불임의 주요 원인이 되고요. PCOS 진단을 받은 여성의 약 72%가 불임인 반면에 PCOS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의 불임은 16%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PCOS의 50%가량은 제대로 된 진단조차 받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임신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분들만 병원을 찾으시고, 무월경이나 월경 불순의 경우는 나는 그냥 원래부터 그런 체질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PCOS의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라는 것은 모르셨죠? PCOS 진단을 받았다면 조기 사망률이 50% 가까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과 폐감염에 의한 사망률은 대조군보다 3배,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67%, 종양에 의한 사망률은 38%가 높았다고 합니다. 제2형 당뇨 발생 위험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더 이른 나이에 당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 체중의 경우 3.5배, 과체중 여성은 4.5배, 비만 여성의 경우는 8배가량 당뇨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주요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 20 내지 60% 증가합니다. 배란장애로 1년에 월경 횟수가 3회 미만이라면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PCOS는 치사율이 높기로 유명한 난소암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PCOS는 그냥 월경이 불규칙한 질환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PCOS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PCO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많습니다. PCOS에서 호전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앞서서 제가 PCOS로 진단받은 경우에 당뇨 위험성이 3배에서 8배까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은 PCOS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성되어 세포가 당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혈액의 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잘 들러붙지 못하고 세포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 혈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체는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과도한 혈중의 인슐린 수치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생성을 또한 증가시켜서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배란이 잘 되지 않게 만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높은 인슐린 수치는 신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체중의 증가, 당뇨병, 무배란, 불임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암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혈당의 불균형은 신체에 스트레스를 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과량의 코티솔이 필요할 때는 인체는 이 코티솔을 새로 생산하기보다는 코티솔과 모양이 닮아있는 프로게스테론을 재료로 가져다 쓰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게스테론이 소모되면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은 규칙적인 배란 주기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당 위주의 나쁜 식생활,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것, 좌식 생활 습관 등 고혈당을 유발하는 요인과 함께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코르티솔 호르몬이 많이 필요한 상황은 PCOS를 유발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PCOS가 있는 여성의 약 60 내지 80%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거든요. 두 번째 요인은 나쁜 식습관입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PCOS를 진단받은 여성은 최종 당화산물 AGE 수치가 높습니다. AGE,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이 최종 당화산물이란 지방이나 단백질이 당 성분과 만났을 때 형성되는 고반응성 분자를 말합니다. 몸속에서 세포를 망가뜨리고 대사 과정을 방해합니다. 혈당이 높을 때는 신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는 당연히 항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유해한 화합물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종 당화 산물이 음식에 참 많이 들어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음식을 너무 많이 빨리 먹으면 인체의 AGE 제거 시스템이 먹는 속도와 용량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전신의 만성적인 염증의 원인이 되고 PCOS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조기 노화와 당뇨병, 죽상경화증, 심장병, 신부전, 알츠하이머, 여성의 생식기능 저하,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데 연루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최종 당화산물 AG가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뭘까요? 우리가 자주 먹는데 단백질이나 지방에 설탕이 결합된 음식이 뭐겠습니까? 음식을 튀기거나 고온에서 구우면 노릇노릇하고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바로 최종 당화산물 AG의 냄새입니다. 몸에 좋다고 했던 음식도 노릇노릇하게 굽거나 튀기게 되면은 이런 최종 당화산물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먹는 게 설탕과 기름과 맛있는 간장을 넣고 우리가 노릇노릇하게 구운 숯불갈비,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겠죠. 음식을 튀기거나 고온에서 구우면 몸에 좋다고 했던 음식에도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AG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대놓고 말할 만큼 아주 유명한 것은 표준 미국식 식단, SAD입니다.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입니다. 서구식 식단이나 패스트푸드라고도 하죠. 야채는 적고 지방과 설탕은 많이 함유되고 영양은 부족한 식단에 아메리칸이라는 공식 명칭을 달게 되었으니 그 나라 상황도 참 안쓰럽죠. 제가 미국 의사들의 강연을 들으면 항상 SAD는 SAD합니다 라는 말을 무슨 공식처럼 매일 얘기합니다. 표준 미국식 식단이라는 게 참 SAD한 상황을 많이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디프레션을 만드는 데도 일조를 하고요. 어쨌든 SAD에 많이 들어있는 최종 당화산물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발병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식습관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PCOS를 유발하는 세 번째 요인은 비정상적인 호르몬의 분비입니다. 신체의 안드로겐 수치가 높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높아지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은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난소에서도 분비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남성도 어느 정도의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여성은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남성 호르몬의 과다는 배란을 억제하고 원치 않는 채모의 성장과 여드름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왜 테스토스테론이 정상치보다 많이 생성되는 것일까요? 1차적인 문제는 뇌하수체입니다. 난포를 성장시키는 난포 자극 호르몬 FSH와 난포를 터뜨려 배란을 일으키는 황체 형성 호르몬 LH를 방출하는 것이 바로 뇌하수체입니다. 이 호르몬은 난소에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생성하라는 신호를 보내서 월경 주기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뇌하수체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 호르몬을 과도하게 생성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그것은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PCOS를 일으키는 네 번째 요인은 유전입니다. 어머니나 이모, 자매가 PCOS를 앓았다면 발병률이 50%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성에게 PCOS를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어서 그저 가족력의 문제로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공유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PCOS로 진단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배란이 잘 안 되거나 아예 안 되는지, 혈액 중에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높은지, 초음파상으로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난포가 아주 많이 보이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의 기준을 만족하면 PCOS의 진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PCOS가 맞는데도 초음파상으로 난소의 낭종이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의 안드로겐 농도를 좀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까 높은 테스토스테론의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테스토스테론은 여러 종류의 남성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호르몬 하나를 말한 것이고요. 안드로겐이 남성 호르몬 전체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PCOS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얻으려면 신체의 다양한 유형의 안드로겐을 다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PCOS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체크해 볼 수 있는 PCOS의 특징적 증상을 조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PCOS가 있을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징후는 배란기능 장애입니다. 이것은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월경 주기를 놓치면 무월경으로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불규칙하거나 지연된 월경이 있는 경우는 또 월경 과소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월경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양이 좀 작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이것도 PCOS의 징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월경도 월경 과소증도 성인 여성의 불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의 문제입니다. 목에 피부색보다 어두운 작은 원형의 반점이 생기거나 목 뒤나 때로는 팔꿈치에 생기는 어두운 반점은 호르몬 불균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흑색 극세포증이라고 하는데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접히는 부위 양쪽으로 회색 또는 갈색의 색소 침착이 생기고 사마귀 모양으로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불균형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포도당 수치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으며 PCOS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성인기에 생긴 낭포성 여드름입니다. 사춘기가 아니라 PCOS 때문에 생긴 여드름의 경우는 신체의 안드로겐이 과잉 분비돼서 테스토스테론이 과도하게 생성되고 그것으로 인해 피지선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피지가 많이 생성되고 피부에 모공이 막혀서 박테리아가 모공에 갇힙니다. 염증이 시작되고 피부에 붉은 붓기와 병변이 생깁니다. 아주 아프죠. 주로 턱이나 목 등 얼굴의 아랫부분에 심한 낭포성 여드름이 생기고 피부과 치료에 별로 반응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만성 피로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푹 자도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PCOS의 초기 징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도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 음식에 대한 갈망입니다. 인슐린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단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PCOS가 있으면 탄수화물을 그리워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세포가 에너지를 위해서 포도당을 필요로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에너지로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무리 입에 단 음식이 당긴다고 해도 근본적인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죠. 비만이나 과체중, 급격한 체중 증가는 PCOS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PCOS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을 겪는 여성은 고콜레스테롤증, 고혈압, 뇌졸중 위험 증가와 같은 다양한 다른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PCOS와 맞물리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과도한 모발 성장입니다. PCOS를 알고 있다면 여성에게는 일반적으로 털이 잘 안 나는 부위, 이를테면 얼굴, 가슴, 복부나 허벅지 등의 부위에 굵고 진한 털이 자랍니다. 남성 호르몬이 과잉 생산되고 난소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얼굴과 몸에는 진한 털이 자라는데 머리카락은 왜 얇아지고 빠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유전적 탈모를 안드로겐 탈모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탈모와는 전혀 다릅니다. 원래 남성 호르몬이 그런 식으로 탈모와 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PCOS를 의심하고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우울증과 불안 증세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증, 섭식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는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PCOS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기분이 업다운 되는 것을 자주 느끼셨죠. PCOS는 만성적인 호르몬의 불균형이 유발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강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연구에 따르면 PCOS 진단을 받은 여성은 우울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정신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다낭성 난소증후군, PCOS를 유발할 수 있는 4가지 요인과 PCOS를 의심할 수 있는 9가지 징후를 알아봤습니다. PCOS는 여성의 웰빙과 임신 능력, 정서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수준으로는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보통은 스피로락톤과 메트로포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PCOS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좀 더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쾌한 원장의 PCOS 치료 전략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